어느 여행지든 아는 만큼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역사적인 도시 교토는 알아야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교토 시내 중심으로 살펴본 1편에 이어지는 본격 관광지 편인데요. 2편 준비하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토는 대부분의 관광지가 사찰 등 오랜 문화유산이고, 이 점은 취향이 갈릴 뿐 아니라 취향이 아닌 분들이 교토를 노잼 도시로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 달아주시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 여행을 앞두고 정보를 찾기 위해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미 여행을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재미없을 것 같은 여행지 설명 영상을 보시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도쿄 영상, 교토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관광지 도장 찍기 하듯 많이 담고 뜬구름 잡듯 똑같은 감상보다는 대표적인 스팟을 조금은 깊게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토 여행 가실 분들은 물론 교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교토로 갑시다. 간사이 공항에서 빠른 열차 하루카를 타고 1시간 반, 오사카에서는 1시간 걸려요. JR을 타고 교토에 간다면 교토역에 도착하지만 실질적인 여행의 중심이자 가장 번화한 곳은 시조 가와라마치고요. 지난번에 시조 가와라마치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절 많은 관광지로서의 교토보다 전통을 현대에 녹여내는 도시로서의 교토에 중심을 둔 영상이니까요. 꼭 함께 보세요. 오늘은 곳곳의 문화유산을 살펴볼 텐데요. 교토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예요. 대부분의 사찰과 신사, 즉 여행자들이 가는 관광 스팟이 산을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교토의 지하철은 이 관광지 곳곳을 연결하지 않아요. 유적이 많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부러 유적지 근처 지하를 파지 않기도 했고요. 도시인 교토에서 지하철은 아무래도 현지인들의 생활 동선에 맞게 놓여지기도 했어요. 여행객들은 대부분 버스를 타고 관광명소로 가게 되는데요. 모두가 비슷한 동선으로 다니기 때문에 버스는 늘 붐비는 편이에요. 교토의 버스 요금은 시내버스는 230엔, 시외로 나가면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로 부과돼요. 하루 관광지 몇 군데 다니면 금방 요금이 불어날 거예요. 만일 하루 날 잡아 많은 관광지를 둘러본다면 지하철 버스 1일권을 구매하세요. 1,100엔으로 하루 5번 이상 타면 이득이고요. 구매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버스 타고 하차할 때 기사님에게 직접 구입하는 거예요. 그 밖에 큰 터미널 옆에 있는 티켓 판매소에서도 살 수 있어요. 하루에 버스나 지하철을 5번 이상 타지 않는다거나 다른 열차 교통패스를 이용할 분들은 꼭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청수사, 기요미즈데라를 시작으로 교토 주요 관광지를 살펴볼게요. 교토 여행의 하이라이트죠. 여행 중 시간이 없거나 교토가 취향이 아니라 관광지 중 단 한 곳만 본다면 대부분 기요미즈데라를 택해요. 역사적으로도 절 자체의 미모도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나 접근성도 모든 면에서 가장 뛰어나거든요. 한자를 우리 발음으로 읽으면 청수사, 맑은 물을 뜻하는 사찰명은 사찰 내의 오토와 폭포에서 유래됐고요. 이 물이 건강, 학업, 연애 등등 다 이루어준다고 해서 예전부터 소원 빌러 많이들 찾았대요. 778년 건립한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절 중 하나고, 다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물은 1633년에 재건한 거예요. 기요미즈 무대라고 불리는 본당은 지상 13m 높이에 일본의 건축 기법인 가케츠쿠리로 지어졌어요. 가케츠쿠리는 가파른 언덕이나 절벽에 못을 사용하지 않고 엮은 거대한 기둥과 보가 건축물을 지지하도록 하는 일본의 건축 기법이에요. 이렇게 지은 덕에 마치 공중부양하고 있는 것 같은 건축물은 그저 보기만 해도 웅장하고 신비롭고 자연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죠. 더불어 이렇게 기둥에 의지해 공중에 떠 있는 덕분에 지진이 와도 유연하게 흔들려 내진에도 강했고요. 목조 건물의 취약점인 습기에도 강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어요. 기요미즈데라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유에는 이렇게 독창적인 건축 기법도 포함돼요. 1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워낙 많은 사람이 방문해 조금이라도 한적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이른 아침에 방문하는 게 좋고요. 해가 일찍 지는 계절에는 이곳에서 보는 일몰도 예뻐서 저는 어스름 저녁빛 있을 때 가는 것도 좋아해요. 1년 중 가장 인기가 많을 때는 가을 단풍철이고, 단풍철에는 야간 개장도 해요. 기요미즈데라는 사찰 자체도 인기지만 사찰까지 오르는 길이 교토를 느낄 수 있는 여행법이기도 해요. 버스를 타고 바로 기요미즈데라로 간다면 히가시 오지도류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기요미즈 자카를 따라 오르게 될 거예요. 기요미즈데라로 향하는 참백길로 지금은 상점과 기념품 가게가 된 나지막한 목조 건물들이 이어져요.
그 중에서도 백미는 니넨자카, 산넨자카인데요. 이 포인트가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도 기요미즈데라에서 내려가다 보면 유난히 정체되는 내리막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스타벅스 니넨자카점과 야사카이 탑이 보이면서 여기가 거기구나 도착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면 네네노미치, 길에는 납작한 돌 이시다다미를 깔고 일부러 전신주도 없애고 고즈넉한 느낌을 살렸어요. 이렇게 천천히 산책하다 보면 우리는 기온에 도착합니다. 그럼 기온입니다. 교토가 수도였던 시절부터 교토 상업의 중심지였고 그때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지금은 교토의 대표 관광 명소예요. 기온이 기온으로 불리는 이유는 기온 중심에 있는 656년에 지은 야사카 신사 때문인데요. 야사카 신사의 옛 이름이 기온 신사였거든요. 기온이 상업적으로 활발해진 이유도 기온 신사에 참배하러 오는 이들을 위한 찻집이나 쉴 곳이 늘면서부터예요. 일본 전국에 많은 기온 신사가 있는데 그중 야사카 신사가 총 본사예요. 877년경 교토의 전염병이 극심했을 때 기온 신사에서 기도를 올리자 전염병이 멈춘 것을 계기로 매년 7월이면 기온에서는 축제에 가까운 의식 행사를 열고요. 지금까지도 기온 축제, 기온 맛쓰리라는 이름으로 매년 7월이면 축제가 열려요. 기온 맛쓰리는 일본 3대 맛쓰리 중 하나예요. 야사카 신사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고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 밤에도 많은 사람이 찾고요. 특히 밤의 분위기도 좋아요. 야사카 신사와 이어지는 마루야마 공원은 봄철에 자리를 펴고 먹고 마시는 일본식 벚꽃놀이 하나미를 즐기는 대표 벚꽃 명소예요. 기온을 대표하는 거리는 하나미코지, 오랜 목조 건물에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어요. 이렇게 큰 길도 매력적이지만 사이사이 작은 골목들에 꾸미지 않은 찐 교토 감성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기온 주변의 사유지와 골목은 촬영이 금지되어서 저도 요즘 영상이나 사진 자료는 넣지 않겠습니다. 기온에 가시면 기온의 작은 골목들과 특유의 풍경 분위기도 눈에 많이 담아오세요. 기온 서쪽에는 가모강이 흐르고요. 가모강을 건너면 요즘 교토의 최대 번화가 시조 가와라마치예요. 교토에 간다면 이렇게 일단 청수사와 기온을 기본으로 보고 일정에 따라 동선에 따라 그 밖의 사찰들 중 마음에 가는 곳을 둘러보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 3곳을 깊이 볼게요. 살펴볼 사찰들은 모두 우리나라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와 겹치는 시기인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 지어졌고요. 무로마치 시대는 막부, 즉 군사정권이 왕까지 바꿨던 시기로 왕권은 상징적이었고 막부의 힘이 강했고요. 오랫동안 크고 작은 내전은 있었지만 문화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일본의 기틀을 다진 시기라고 합니다. 금각사, 정식 명칭은 로쿠온지, 1397년 무로마치 시대의 전성기에 지어진 절로 화려하고 정교한 건축이 특징이에요. 절을 지은 3대 쇼군이 그의 별장으로 지었는데 권력이 막강했던 만큼 당시 왕궁에 버금가는 규모로 짓고 외벽은 금박으로 칠해 금각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다만 원래의 건물은 1950년에 방화로 소실되고 지금의 금각사는 1955년에 다시 지어진 거예요. 정원도 볼게요. 금박으로 덮인 건축물을 보고 나서 금각사를 비추는 연못과 정원을 산책하는 것도 빼먹으면 안 되는데요. 금각사에서 볼 수 있는 정원 양식을 일본에서는 지천회유식이라고 해요. 연못을 중심으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둘러있고 연못에는 작은 섬과 다리, 정자 등을 놓고 사계절 식물을 심어 마치 자연을 축소해 놓은 듯 연출하는 게 특징이에요. 일본의 대표 정원 양식이고 교토는 물론 일본 주요 정원들 중에 지천회유식이 많아요. 금각사에서 멀지 않은 류안지, 용안사, 버스로는 세정거장 천천히 걷는다면 20분 정도 걸려요. 금각사에서 화려한 건축물을 보고 정원을 산책했는데요. 류안지의 정원은 산책을 위한 정원이 아닌 감상, 명상, 사색을 하는 정원이에요. 이런 정원 양식을 가레산스이라고 해요. 물 없이 모래와 돌을 이용해서 산과 강, 우주의 흐름을 표현하는 정원으로 하얀 모래가 각도에 따라 빛을 받으며 다양한 흐름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연출 등이 세심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특히 이곳은 어떤 각도에서도 정원에 있는 15개의 돌을 모두 볼 수 없어서 더 오묘하게 느껴져요. 가레산스이가 유행한 건 전쟁이 많았던 무로마치 시대에 특히 1467년 온인의 난으로 교토가 황폐화되고 작은 공간에 조경을 하기 시작하면서예요.
연못이나 나무가 있는 정원에 비해 많은 힘과 돈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어서 더욱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이후로 다시 연못이 있는 정원이 주류가 되었고 가레산스이는 이 시기 교토의 독특한 양식으로 꼽혀요. 은각사로 갑니다. 두 사찰과는 떨어져 있어요. 15세기 후반에 금각사를 지은 아시카가 요시미츠의 자손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지은 금각사와 짝을 이루어 은각사라고 불리지만 금각사처럼 은으로 덮인 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 지쇼지예요. 구글 맵에서도 지쇼지로 검색해야 나와요. 은각사는 무로마치 시대의 전성기가 지나고 큰 전쟁도 치르고 점점 쇠퇴할 때 지어졌고요. 먹고 살기 바쁠 때라 화려함 대신 소박한 미를 추구했어요. 은각사에서 보여지는 이런 소박한 미를 와비사비라고 하는데요. 불완전한 것, 완성도가 높은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듯 소박한 미를 추구하는 것을 뜻해요. 와비사비의 어원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설이 있고 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나무, 물, 모래 등 자연의 소재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자연의 변화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고 즐기는 마음 등을 와비사비라 할 수 있어요. 은각사에서는 다소 소박해 보이지만 와비사비의 미가 표현된 건축물과 정원을 천천히 감상해보세요. 은각사는 상점을 지나 낮은 돌담, 긴 골목을 통과하면 입구에 닿는데요. 이 길을 은각사에 도착할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길로 삼는다고 합니다. 정원을 지나 가장 높은 곳에서는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은각사까지 갔다면 함께 찾는 곳이 바로 아래 철학의 길이에요. 혹은 은각사를 안 가도 저처럼 산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철학의 길만 찾기도 해요. 일본의 유명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 등 많은 철학자들이 산책하던 길이라 철학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어디든 여행객으로 붐비는 교토에서 의외로 한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요. 다만 벚꽃철은 엄청 붐벼요. 오늘 소개한 사찰의 매력 중 여러분은 어떤 곳이 가장 취향에 맞으시나요? 다음 여행의 선택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은각사까지 온 김에 가까운 이치조지 잠깐 들러볼게요. 이치조지는 케이분샤 서점 하나로 유명해진 동네예요. 케이분샤는 오래전에 해외 매체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중 하나로 꼽으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우리나라 여행자들에게 막 입소문을 탈 때만 해도 아직 독립서점이 많지 않을 때라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애초 일본인들에게 유명해진 건 예쁜 내외관뿐 아니라 뛰어난 큐레이션 때문이에요. 베스트셀러 위주가 아닌 서점원이 독창적으로 꾸린 서가가 애서가들을 불러 모았어요. 케이분샤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있는데요. 책 제목처럼 거리, 동네를 바꾼 교토의 작은 가게 대표쯤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는 서점의 큐레이션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곳은 생활 소품이나 문구류도 함께 있어서 두루 둘러보기 좋을 거예요. 이치조지에는 맛있는 라멘집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라멘 가도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다시 시내 쪽으로 왔습니다. 대표 관광지 빠르게 짚을게요. 헤이안신궁 1895년에 헤이안천도 즉 교토로 수도를 옮긴 지 1100주년을 기념해 지은 신궁이에요. 헤이안신궁을 지을 때 수도는 이미 도쿄로 옮겨갔고요. 8세기에 지어졌던 헤이안 시대의 궁을 모방해 지어 일본의 전통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꼽혀요. 가까이에 교토 대표 미술관 쿄세라 미술관이 있고요. 서점 좋아하는 분들 중에 쯔타야 팬도 많죠. 교토 쯔타야도 헤이안신궁 근처에 있어요. 시내 또 하나의 대표 문화재 니조성으로 가겠습니다. 앞에서 사찰들 보면서 무로마치 시대에 지어졌다고 했죠. 니조성은 그 다음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에도 시대에 지어졌어요. 에도는 지금의 도쿄 지역이고 나라의 중심도 에도로 옮겨가던 시기예요. 니조성은 에도 막부의 창시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 수도였던 교토에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었는데요. 그도 권력이 막강했던 만큼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엄청 크게 지었고요. 건축물, 해자, 정원 모두 일본의 전통 미를 잘 보여주는 곳으로 꼽혀요. 엄청 넓어서 다 둘러보려면 꽤 시간이 소요되고요. 성 내에 복습, 지천회유식 정원에 자리한 찻집이 있어요.
그리고 니주성 주변은 카페거리로 불릴 만큼 예쁜 카페들이 많거든요. 어느 한 골목에 다 모여 있는 건 아니고 골목 사이사이 주택가 사이 개성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니조성 주변 카페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곳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외곽에 있는 지역들 살펴볼게요. 서쪽 아라시야마로 갑니다. 멀리 있지만 주변에 JR 한큐 란덴 열차역이 있고 버스를 타고도 갈 수 있어서 교통편은 다양하고요. 예전에는 한큐 패스를 이용하면 오사카에서 저렴하게 당일치기가 가능했는데 한큐 패스는 없어졌더라고요. 패스는 이용할 수 없지만 한큐 열차를 타면 오사카에서도 쉽게 올 수 있어요. 그중 란덴 열차역은 기모노 포레스트라는 작은 공원이 있어요. 마치 기모노를 두른 듯한 기둥의 천은 교토의 전통 염색 기법인 쿄유젠으로 염색했어요. 조명이 켜지면 더 은은한 느낌이 나니까 저녁까지 아라시야마에 계실 분들은 들러보세요. 교토 중심지에서 란덴 열차가 서는 곳은 시조 오미야역으로 교토 가와라마치역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미 아라시야마에 다녀온 분들에게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라시야마는 여기가 메인이다 라고 고르기 힘들 만큼 상징 같은 풍경들이 많아요. 먼저 오이가와와 도우게스교, 도벌교. 오이가와는 가스라가와라고도 불리는데요. 지점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서 그래요. 도게츠교가 있는 지점은 오이가와, 상류는 호즈가와, 그리고 도게츠교 하류는 가스라가와라고 불러요. 우리 발음으로 도월교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보수하면서 하부는 철근을 썼지만 난간 부분은 여전히 옛 디자인과 목조를 사용해 아라시야마의 자연에 동화돼 있어요. 다리를 건너 들어가면 사찰, 호린지, 법륜사, 그리고 원숭이 공원 등이 있고요. 강에서는 배를 타고 뱃놀이를 즐길 수도 있어요. 강 건너기 전 아라시야마를 대표하는 주요 스팟이 있는데요. 아라시야마 치쿠린 대나무숲. 아라시야마는 물론 교토를 대표하는 장면 중 하나죠. 쭉 뻗은 대나무들과 햇살이 오묘한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SNS에서 보는 것처럼 잘 연출된 분위기를 느끼려면 이른 아침에나 찾아야 할 거예요. 대나무숲을 지나다 보면 텐류지 천룡사의 입구를 만나는데요. 14세기 중반에 지어진 사찰로 세계 문화유산이고 사찰 내에는 지천회의식 정원으로 유명한 소겐치 정원이 있어요. 시간이 넉넉해 외곽까지 즐기고 싶다면 사가노 토로코 열차를 타고 산속을 달리는 것도 좋은데요.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고요. 비수기에는 예매 없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약할 수 있는 주소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남쪽으로 갑니다. 후시미 이나리. 교토 하면 떠오르는 대표 장면 중 하나인 1000개의 도리가 이어지는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남쪽에 있습니다. 수많은 인증샷이 나오는 곳이지만 여기도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사진을 찍으려면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럼 이 토리이란 무엇일까요? 주로 신사의 입구에 있는 토리이는 세속의 구역에서 신성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경계를 나타내는데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의 토리이가 1000개나 되는 이유는 에도 시대 때 소원을 이루기 위해 혹은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씩 봉헌을 한 결과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신사 중 하나인 이나리 신사의 총본사고요. 이나리 신사는 쌀과 농사, 풍요로움 등을 관장하는 신을 모셔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의 경우 많은 신사의 중추가 되는 곳으로 일반 신사, 진자와는 다른 대사, 타이샤예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 주변에는 JR 이나리역, K안 후시미 이나리역 이렇게 두 개의 역이 있는데요. JR 이나리역은 JR 나라선을 타고 사슴공원이 있는 나라, 우지, 교토역과 이어지고요. K안 후시미 이나리역의 K안 본선은 교토 기온시조 등 교토 시내와 오사카 요도야바시, 키타하마 등과 이어져요. 한번 환승이 필요하지만 역시 우지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오사카, 우지, 교토 중심을 연결하는 K안 패스를 이용하면 오사카에서 이 루트로 당일치기 알뜰 여행도 가능해요. 패스 구매처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그럼 우지로 갑니다. 교토는 차가 발달한 곳이에요. 토양과 기후도 차 재배하기에 적합했고요. 옛부터 교토 왕족 귀족들도 차를 즐겨서 우지에서는 질 좋은 고급차를 생산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지차는 일본에서 고급차로 꼽혀요. 아라시야마처럼 흐르는 강과 산세를 즐기기 좋은 곳이고요. 우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은 묘도인. 1052년에 지어진 묘도인은 일본의 고대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물이고요. 역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시벤 동전에 새겨진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 외 박물관과 신사, 사찰 등 다른 볼거리도 풍부해요.
강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며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고 무엇보다 사계절 모두 차와 차를 이용한 디저트를 즐겨요. 이번 교토 여행 마지막 장소입니다. 북쪽 멀리 오하라로 갈게요. 오하라는 도시를 벗어난 때묻지 않은 산속 마을이에요. 고요한 일본 시골 마을 찾는 재미가 더해져요. 오하라도 다른 곳들처럼 주요 명소라면 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찰은 산제닌으로 정원이 무척 예쁘고요. 봄, 가을에도 물론 좋지만 여름엔 수국으로도 유명해요. 오하라는 넓은 지역이라 오하라 갈 때는 구글에서 산제닌으로 검색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교토 시내에서 출발하면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려요. 거리가 멀다는 건 그만큼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것. 오하라를 계획에 두고 있다면 꼭 교토 버스, 지하철 1일권을 구입하세요. 이번 교토 여행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정보들은 모두 더보기에 남겨놨고요. 교토 중심편과 같이 보셔야 교토 여행이 완성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토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